지난해 취소됐던 영도 다리 축제는 올해 처음 비대면 축제로 치러집니다. 안방과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됐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을 알아봅니다. 부산시와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침례병원 부지 매매 가격을 500억 원 미만으로 하는데 최종 합의한 가운데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2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국제관광도시 핵심 콘텐츠 중 영화와 이벤트 영역에서는 부산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일상에 이벤트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 연륙교이자 다리를 들어올리는 도계교 어떤 다리인지 아시겠어요? 물론이죠. 영도대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도대교가 6.25 때 피라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피란길에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했다죠? 네, 맞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건축물인데요. 영도대교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또한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영도 다리 축제가 15일에 개막합니다. 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가 됐었는데 올해는 비대면 축제로 치러지죠? 네, 그만큼 안방에서 그리고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유일의 다리 축제인 영도다리 축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됐던 영도다리 축제는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축제의 주제는 영도, 해양문화의 길을 열다로 해양도시의 관문인 영도의 위상을 확인하고 해양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은 TV와 온라인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데 영도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해상 퍼레이드가 진풍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도의 숨겨진 장소를 비롯해 다양한 맛과 멋을 소개하는 영상이 마련되는가 하면 비대면 행사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스타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했고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은 녹화 방송을 보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영도 노래를 부르는 릴레이 재창 퍼포먼스도 펼쳐져 함께하는 축제의 의미를 더합니다. 영도다리와 배 만들기, 조내기 고구마 요리 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비대면 축제. 현장의 생생함은 줄었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가 없어 전국 각지에 더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또 영도를 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의 축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우리 연령층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영도다리 축제는 오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유튜브 영도다리 축제 채널이나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25번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사실 작년에 영도다리 축제가 취소돼서 많이 아쉬웠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방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비대면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번엔 꼭 본방사수 하실 거죠? 네, 내일 개막식 꼭 보겠습니다. 네, 약속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관광도시 핵심 사업으로 영화 그리고 이벤트 관련 콘텐츠들이 기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제관광도시 핵심 콘텐츠 중 영화와 이벤트 영역에선 부산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일상에 이벤트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일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관광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영화 이벤트가 펼쳐지는 도시로 가기 위한 계획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국제관광도시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가 365 영화 이벤트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이벤트가 365일 내내 이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게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남포동 일대에서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는 해운대로 메인 무대로 옮겼습니다. 올해는 집 근처 우리 동네에서 영화제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시민공원과 광안리 바다, 삼복도로 등 영화제가 부산 곳곳으로 확장됐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축제를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행객들에게는 부산 곳곳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공간을 국제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관광 콘텐츠화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국제시장을 비롯해 영도대교, 흰여울마을, 해운대 마린시티 등 인기 영화 촬영지인 흩어진 지역 문화 자산에 이야기를 입혀 서로 연계시키고 부산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 도시 부산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영화와 이벤트 관련 핵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지도가 높아야 되는 것,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은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관광 목적지로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디어 간의 경계를 깨고 융합해 예술로 승화시키는 트랜스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망미동 골목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입니다. 이 일대 트랜스 미디어 아트를 입힌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부산의 일상적인 공간 속에 색다른 옷을 입혀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생활과 지역 문화예술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영화를 중심으로 현대미술과 문학, 음악, 설치미술, 뉴미디어 아트 등을 넘나들며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지역 주민과 지역 예술인, 도시재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창의 문화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창의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발목 잡혀 여전히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 예산이 축소되고 행사 자체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영화 이벤트 영역과 관련된 콘텐츠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부산이 영화 이벤트가 흘러넘치는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부산국제관광도시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 분야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인 관광, 창의 관광과 창조 문화 분야 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인 건 사실이거든요. 365일 이벤트가 가득한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선 부산만의 차별성을 갖춘 핵심 콘텐츠 개발과 함께 사업 추진 동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침례병원 드디어. 금정구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부산시와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침례병원 부지 매매 가격을 500억 원 미만으로 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무려 4년여 만에 성과가 나온 셈인데요. 이제 침례병원 매입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당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 내년 2월 토지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보험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설득이 진행될 텐데요. 하루빨리 부산 시민들을 위한 신속한 의료 대응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확진자 31명, 여전히 30명대입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대에서 4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14일 오전 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21명이 확진자 접촉인데 가족 접촉자가 14명이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기존 집단 감염 사례인 해운대 목욕장과 관련해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15일 단계적 일상 회복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독감 접종 무료. 부산 전체는 아니고 중부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의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또다시 동시 유행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원래 임신부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 접종이 무료인데 중부는 여기에 추가로 만 14세에서 64세 이하 주민들까지 무료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와 부산시 무료 지원 대상을 빼면 2만 7천여 명이 이번 추가 무료 접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초등학교 저학년 1대1 지도인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해 특히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 결손이라든가 학력 저하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특히 초등 저학년이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부산시 교육청이 초등 저학년들의 학습 결손 해소에 나섭니다. 연말까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1대1로 읽기와 쓰기 또 세마기를 지도하는 방식인데요. 작년에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학습 저하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은 환경 파괴의 주범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잘 쓰고 잘 버리자는 자원순환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빈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한가득 가져옵니다. 재활용품을 주고 종량제 봉투와 칫솔, 천연 비누 등으로 교환합니다. 또 환경 문제와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지난 8일 동래구 국민시장 입구에서 운영된 자원순환 가게입니다. 자원순환 가게의 운영 목적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에게 알려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경기도 성남과 울산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 가게를 보고 부산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10대 의제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울산에서 하고 있는 걸 본떠서 우리는 일단 지역 공동체에서 먼저 이 일을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 가게는 부산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 중 하나인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합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으로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제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한 200여 가지 이렇게 의제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0대 의제를 선정했고 그중에는 부산의 밤길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가로수 문제 그리고 이번에 제로 웨이스트 자원순환 가게 다양한 의제들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동인마을 문화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원순환에 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의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 가게는 지금까지 동래구에서만 2차례 운영했는데 남은 2차례는 금정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 문제는 경계가 없는 만큼 자원순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 4개의 단체가 협치를 하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또 인식시키고 또 같이 참여하고자 이 지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지자체나 또 공공기관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 활동이 조금 캠페인을 넘어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작은 행동이 모두의 세상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박임배입니다. 영도구청 2층 갤러리에서 오는 12월까지 영도구 절영회 안화윤 작가의 작품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영도다리 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3점의 유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품은 영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흰여울 마을 등 영도 곳곳의 풍경을 비롯해 작가 개인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한국의 전통 문 등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쯤 사하구 구평동의 한 어망 제조 공장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추락하며 60대 A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2층에 보관 중이던 어망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옮기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며 승강기가 추락해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현장 실습 운영 학교와 기업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합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규정대로 현장 실습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31곳에서 학생 487명이 참여기업과 선도기업 217곳에서 현장 실습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